6강 일본 유튜브 채널 브랜딩 전략. 안녕하세요. 섹션 2의 마지막 강의이자 채널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 채널 브랜딩 전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일본 시장을 분석하고 어떤 주제를 다룰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전략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구현할 차례입니다. 유튜브에는 일본 감성을 표방하는 채널이 수천 개가 넘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청자가 다른 채널이 아닌 바로 내 채널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브랜드 정체성입니다. 많은 초보 유튜버분들이 브랜딩을 어려워하거나 개인 채널에 무슨 거창한 브랜딩이냐며 건너뛰곤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유튜브 크리에이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대형 채널 중 무려 94%가 명확한 채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구독자 1만 명 미만의 채널은 단 38%만이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성장 속도입니다. 브랜딩이 명확한 채널은 그렇지 않은 채널보다 평균 6.8배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즉, 브랜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챗GPT를 활용하여 단 30분 만에 채널명, 로고, 채널 설명을 완벽하게 세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룰 것은 채널의 얼굴, 바로 채널명입니다. 채널명은 시청자가 썸네일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보게 되는 첫인상입니다. 니케이 마케팅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시청자가 새로운 채널을 발견하고 구독 버튼을 누를지 말지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3초라고 합니다. 이 짧은 찰나에 채널명으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시청자는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타깃인 일본 시니어 시청자들은 어떤 채널명을 선호할까요? 설문조사 결과 1위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 2위는 직관적인 의미, 3위는 한자와 히라가나의 적절한 조화였습니다. 한국 유튜브는 강렬하고 자극적인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 특히 시니어 측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켭니다. 성공한 채널들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이 공식이 더 명확해집니다. 구독자 85만 명의 시즈카나르 에이유타치, 한국어로 조용한 영웅들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단어는 자칫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앞에 조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일본 고전문학 같은 품격을 완성했습니다. 또 구독자 78만 명의 코코로느 큐소크 직한, 마음의 휴식 시간이라는 채널도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이 채널을 보면 내 마음이 쉴 수 있겠구나 라는 기능적 혜택을 명확히 약속합니다. 이 외에도 따뜻함의 이야기, 웃음 카페 등 성공한 채널들은 하나같이 자극을 덜어내고 감성을 채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마음, 따뜻함, 치유 같은 감성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둘째, 이름의 길이는 5음절에서 8음절 사이로 입에 착 붙는 리듬감을 가집니다. 셋째, 딱딱해 보이는 한자와 부드러운 곡선의 히라가나를 섞어 시각적인 균형을 맞춥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이름도 있습니다. 충격 실화, 폭소 TV, 위험한 이야기 같은 자극적인 단어는 일본 시니어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줍니다. 또한 뜻을 알 수 없는 영어를 나열하거나 다나카 타로 채널처럼 자신의 이름만 내건 경우도 브랜딩 관점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시청자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보다 여러분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일본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챗 GPT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당신은 일본 브랜딩 전문가입니다. 타겟은 50대에서 70대이며 감성적인 스토리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일본인이 선호하는 5에서 8음절 길이의 한자와 히라가나가 섞인 부드러운 채널명 3가지를 제안해주세요. 각 이름의 뜻과 추천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5분 안에 일본 원어민 마케터가 지은 듯한 완벽한 이름 후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시각적 브랜딩, 로고입니다. 일본 미학의 핵심은 간소함과 여백입니다. 복잡한 그림이나 화려한 그라데이션은 피하세요. 성공한 일본 채널들의 로고를 보면 연한 베이지색이나 파스텔톤 배경에 나뭇잎, 찻잔, 달, 작은 새 같은 자연물 아이콘 하나를 심플하게 배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백을 충분히 두어 답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디자인 툴을 다룰 줄 모른다면 미리 캔버스나 캔다 같은 사이트에서 감성, 자연, 심플 키워드로 검색해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는 채널 설명란입니다. 이곳은 시청자에게 신뢰를 주는 곳이자 유튜브 알고리즘에게 내 채널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검색 최적화의 핵심 영역입니다. 일본 채널 설명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중한 인사입니다. 요코소, 즉 어서 오세요, 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예의 바른 인사말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는 명확한 가치 제안입니다. 이 채널은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를 전합니다. 라거나 잊고 지낸 소중한 추억을 되살려드립니다.처럼 시청자가 이 채널을 구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감정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알고리즘 노출을 위해 감동, 눈물, 인생 같은 주요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원칙, 바로 일관성입니다. 채널명, 로고, 썸네일, 그리고 영상 내 자막 폰트와 배경음악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분위기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널명은 마음의 안식처인데 썸네일은 빨간색 글씨로 도배되어 있고 배경음악은 빠른 비트가 나온다면 시청자는 혼란을 느끼고 이탈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채널은 시청자 충성도가 5.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일본어 자막 폰트는 가독성이 좋고 깔끔한 히라기노체나 유고딕체를 메인으로 사용하세요. 명조체 계열을 쓴다면 유민초가 가장 무난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음악도 영상마다 바꾸기보다는 잔잔한 피아노나 어쿠스틱 기타 선율로 채널의 고유한 톤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가 눈을 감고 소리만 들어도 아, 이건 그 채널 영상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2.3초 안에 선택받는 부드러운 채널명, 간소함과 여백의 미를 살린 로고, 정중하고 명확한 채널 설명, 그리고 시각과 청각의 완벽한 일관성. 이 네 가지 기능이 여러분의 채널을 단순한 영상 창고가 아닌 사람들이 찾아와 쉬고 가는 브랜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프롬프트와 전략을 활용해 여러분만의 채널 브랜딩을 완성해보세요. 탄탄한 기초 공사가 끝났으니 이제 건물을 올릴 차례입니다. 다음 7강에서는 드디어 챗 GPT를 활용해 일본어 대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마스터 프롬프트와 제작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